게리 리즈웨이는 1949년 2월 1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습장애와 언어 발달 지연을 겪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후에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기의 리즈웨이는 더욱 문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6살 때 동네 아이를 칼로 찔렀다는 기록이 있으며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도 했습니다. 또한 16살 때는 6살 소년을 숲으로 데려가 성추행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기 경고 신호들은 당시에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리즈웨이는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2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 그는 필리핀에 주둔했으며 이 시기에 성매매에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 경험이 자신의 여성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대 후 리즈웨이는 시애틀 지역으로 돌아와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캔워스 트럭 회사에서 페인트 공으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가 체포될 때까지 지속된 직업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기억했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리즈웨이는 3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와는 1970년에 결혼했지만 1972년에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 마르시아와는 1973년에 결혼하여 1981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주디스와는 1988년에 결혼하여 그가 체포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세 번의 결혼 모두에서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독실한 기독교도를 자처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그의 범죄 행위 사이의 모순은 그의 분열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DNA 분석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그린 리버 킬러 사건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워싱턴주 범죄연구소는 사건 관련 증거물들을 재분석하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미세한 DNA 샘플의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1998년 수사팀은 새로운 DNA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펄 밀스, 마르시아 체프먼, 캐럴, 크리스텐센의 시체에서 채취된 정액 샘플에서 동일한 DNA 프로파일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세 사건이 동일 범인에 의한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첫 번째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2000년 워싱턴주는 주 단위 DNA 데이터베이스, 즉 코디스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의 DNA 프로파일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비교 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 4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987년 성매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던 게리 리즈웨이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서 자동 검색 시스템이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이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리즈웨이는 이미 1980년대에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었지만 당시에는 혐의를 벗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DNA 검사를 통해 일치 여부를 재확인한 후 수사팀은 리즈웨이에 대한 비밀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감시 끝에 2001년 11월 30일 리즈웨이는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순간 20년간 지속된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체포 당시 리즈웨이는 52살이었으며 여전히 캔워스에서 페인트 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 번째 부인 주디스는 남편의 체포 소식을 믿을 수 없어 했으며 동료들과 이웃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게리 리즈웨이는 조용하고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즈웨이의 체포 이후 수사팀은 신중하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리즈웨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사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2003년 11월 리즈웨이는 마침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검찰과 사형을 피하는 대신 종신형을 받는 조건으로 플리 바겐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상의 핵심은
그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시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백 과정에서 리지웨이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소 48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으며 실제 숫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에게 있어 살인이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리지웨이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춘부들에 대한 깊은 증오를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 성적으로 끌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감정이 그의 범행을 추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매춘부들을 청소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리지웨이는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에 여성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팔로 목을 감아 질식사시켰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벨트나 밧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시체 처리 방식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체들을 주로 그린 리버 주변의 숲이나 외딴 지역에 묻었으며 때로는 여러 구의 시체를 같은 장소에 묻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시체들을 클러스터로 배치했는데 이는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체가 발견된 후에도 종종 현장을 재방문하여 시체와 성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리지웨이는 자신이 얼마나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철저히 증거를 인멸했으며 차량을 자주 바꾸고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수사관들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1980년대에 실제로 수사관들과 면담을 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리지웨이는 당시 폴리그래프, 즉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 혐의를 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검사 도중 자신의 발가락을 깨물어 고통을 유발함으로써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003년 11월 5일 킹카운티 고등법원에서 게리 리지웨이에 대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리지웨이는 48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각 혐의마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형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사형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리지웨이의 협조와 추가 정보 제공 가능성을 들어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일부는 사형을 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종신형을 선호했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은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자 영향 진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가족들이 법정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20년간의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리지웨이를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리지웨이 자신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여전히 감정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노먼 멜랭 킹카운티 검사는 리지웨이와의 플리바겐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지웨이는 48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48개를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49번째 살인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하여 종신형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리지웨이는 현재 워싱턴주 월라월라에 있는 워싱턴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가석방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74살이 된 현재까지도 살아있으며 교도소에서 비교적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은 범죄 수사 기법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DNA 기술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 기술이 20년 후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은 과학 수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장기간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미제 사건 수사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컴퓨터 기술과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수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놓칠 수 있었던 패턴이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도 이 사건을 통해 발전했다. 범죄 발생 지점들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여 범인의 활동 영역을 추정하는 기법이 실제 수사에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의 한계도 보여주었다.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이 어떻게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이는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리 리지웨이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연쇄살인범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조직적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행, 증거인멸에 대한 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이중적 성격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가정에서는 평범한 남편으로 인식되었지만 실제로는 냉혹한 살인마였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많은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리지웨이의 경우 특히 극명했습니다. 리지웨이의 여성에 대한 태도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춘부들에 대해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끌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증오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도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도를 자처했지만 동시에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그의 분열된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종교가 그에게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도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지웨이는 또한 높은 조작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정체를 숨기면서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으며 심지어 수사관들과의 면담에서도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상당한 지능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통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웬디 코렐은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문제로 인해 가출했고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데브라 보니는 23살로 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르시아 체프먼은 31살로 약물 중독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피해자들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고 어떤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려 애쓰는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0년간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모른 채 기다려야 했던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부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지만 다른 일부는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의 무관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매춘부라는 이유로 그들의 죽음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가족들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의 증언은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내 딸은 단순한 매춘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20년간 기다렸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 특히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의 변화도 중요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제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의 중요성도 인식되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DNA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관련 예산과 인력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빨라졌습니다. 언론의 범죄 보도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편견적 서술을 줄이고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제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의 영향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DNA 기술의 중요성과 효과가 입증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들은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의 수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연쇄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 간의 DNA 정보 공유를 확대했습니다. 프림 조약을 통해 범죄 수사를 위한 유전자 정보, 지문 정보, 차량 등록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등은 DNA 기술 도입을 가속화했고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도 DNA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했다. 각국의 미제 사건 DNA 프로파일을 공유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연쇄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게리 리즈웨이는 현재 74살로 워싱턴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2001년 체포 이후 지속적으로 수사관들과 협력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협조를 통해 몇몇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DNA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개보학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은 현재도 범죄학과 수사학 연구의 중요한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사관들과 연구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연쇄 범죄 수사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킹 카운티는 장기간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의 실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DNA 기술이 없었다면 게리 리즈웨이는 아마도 평생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이는 더 많은 희생자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 결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미제 사건 수사에도 희망을 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웬디 코르엘, 데브라 보니, 마르시아 체프먼을 비롯한 49명의 여성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각각 고유한 인생을 살았던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린 리버 킬러 사건은 또한 악의 평범성을 보여준다. 게리 리즈웨이는 괴물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할 때 외모나 겉모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과학과 기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2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의에 대한 열망, 희생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린 리버 킬러 게리 리즈웨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계속 살아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 그리고 정의의 힘을 동시에 목격했다. 이러한 교훈들이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1609,